네 번 정도 하면 초보는 탈출된 거거든요. 실제로 초보냐 중수냐 뭐 어떤 고수냐의 어떤 분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지식적인 면에서는 필요한데 물건을 사는 면에서는 딱히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은 권리 분석 못하고도 막 투자하거든요. 그건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시나요? 뭔가 이렇게 맞춰야지 잘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경매 물건 오늘 이제 딱 하나 이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양한 권리 분석 어려운 거를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빌라를 사든 아파트를 사든 상가를 사든 그 어떤 사는 물건은 하나나 두 개 몇 개일 거고 그거에 관련돼서 있는 권리 분석은 겨우 한두 개 정도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점유 있는 거, 이게 거의 95%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통상 다른 데서 이제 어렵다. 야, 이게 이제 권리 분석 이걸 안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몇 가지의 권리 분석들이 그런 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나서 투자하는 경우의 수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했는데 광화문 앞에 사거리에 예를 들면 16차선 정도 도로처럼 거의 일반적인 곳에서 돈이 벌려요. 거의 다. 그죠? 우리 직업들도 다 일반적인 데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의 상류층의 1순위가 은행 강도거나 뺑소니 사범, 보험 사기 이런 거 아니잖아. 거의 다 일반적인 직업에서 생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특별한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뭔가 어떤 자존감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랑새 그것처럼 실컷 파랑새를 찾아서 집 밖을 돌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집에 와 보니까 파랑새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항상 보면은 자기 옆에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도구들로 그 어떤 그 기술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누구죠? 맥가이버잖아. 맥가이버는 주변에 있는 뭘로 간단한 요만한 맥가이버 칼 같은 거 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로 웬만한 걸 다 해결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진짜 고수는 한두 개의 기술 가지고 잘하는 걸 고수라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물론 이제 스텔론처럼 람보처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은 당연히 무기가 세지죠. 그러나 대신 이제 힘이 좋아야 그걸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전에서는 람보처럼 못 뛰어다니잖아요. 막 주렁주렁 달면 전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류탄 한 몇 개, 뭐 요 정도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다. 그래서 초보가 아닌 거와 초보인 거의 구분선이 뭐냐면 지식으로는 어떤 선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구구단 같은 경우는 뭐 4단까지는 외우고 5단부터 모르면 초보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구구단처럼. 이거는 어디까지가 초보지? 딱 보면은 이 경매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돈이 벌리는가, 어느 게 더 중요한가를 알면 초보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초보가 아닌 거야. 이제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 경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문을 달아놓으니까 문 밖이 있고 문 안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바닥에 선을 딱 그어 놓으니까 선을 넘었다 갔다 왔다라는 단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초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자기가 겁을 내면 초보고 겁을 안 내면 초보가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없이 우리가 이제 초, 중, 고, 대학교 뭐 이렇게 어떤 몇 년의 어떤 그 학제라는 어떤 사회적 틀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떤 이 경매라는 분야조차도 어떤 경계를 자기가 딱 지어 놓고 그냥 나는 초보고
뭐든 아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난 초보인 거지. 그죠? 그냥 막연한 공포심에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그냥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들이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자격증이 있어야 잘하느냐? 아니죠. 중개사가 돼야지 잘하냐? 그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럼 뭐지? 잘한 사람들을 어떤 경험이나 사례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보니까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죠. 근데 공통점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독이 오른 경우. 이게 독이 좀 오르면 잘하고. 그러니까 독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지 독이 오르나요? 열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 해서 무참한 어떤 모욕을 받은 경우, 또는 마누라가 쥐꼬리만한 얼굴 가지고 어디에다 이러려고 하냐 그러냐, 너도 뭐 사람이냐,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기가 당한 어떤 그 무엇이 있으면 잘하게 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단지 어떤 호기심 정도 있고, 그래서 그 호기심 삼아서 남들도 한다고 하니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 그런 경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퇴직해서 통닭집을 열었다가 남이 하니까 따라갔다가 망해서 그냥 조금 이 통닭집도 사업인데 어려움이 오면 버티는 힘도 있어야 되는데 어려우면 그냥 직장 때려치듯이 치워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이 갖고 있는 묘미, 어떤 인내심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경매도 사업이거든요. 경매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도 분명히 여러분은 당연히 초보 아닙니까? 그죠? 초보니까 당연히 못해야 되는데 초보가 스스로 못하는 걸 가지고 포기를 하니까 더 웃긴 거죠. 제가 볼 때는. 못하는데 못한다고 포기를 해.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한두어 번, 7번 하고 뭐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기들의 이론을 세웁니다. 이론을 자기식으로 세워요. 경매는 이거야. 처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경매가 뭔지 전혀 모르시죠. 그러나 이제 조금 한 1, 2년 지나면 못하는 애들 앞에서 이렇게 턱을 치켜듭니다. 그 다음 3, 4년쯤 되면은 점점 자기의 학설과 이론을 주변에 퍼뜨리죠. 그렇게 퍼뜨려. 근데 어제 이론과 오늘 이론은 조금씩 달라져.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와요.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5, 6년, 7년 이상을 놓지 않고 경매를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하나의 학설을 세웁니다. 고집을 피워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구제불능이 됩니다. 통상. 그래서 병도 이렇게 늦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항상 이렇게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항상 결론은 되게 쉬워요. 종목은 가리지 않는다. 그죠? 돈도 큰 돈, 작은 돈을 가리지 않는다. 되게 쉽죠? 되게 쉬운 거예요. 금덩이가 여기 있는데 큰 것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금도 모으면 큰 금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물건을 살 때 작은 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작은 거를 해도 경매는 큰 거를 해도 작은 거를 해도 들어가는 노동과 들어가는 어떤 머리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뭐 1억짜리 빌라를 하든 한 20억짜리 상가를 하든 명도도 똑같고 권리 분석도 똑같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게 다를 게 전혀 없는데 사람들이 일정하게 조금 자기 출발선이 돈이 좀 이시 출발하면 작은 거를 안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를 좀 무시하는 버릇이 생겨요. 그러면은 돈이 또 안 벌려. 그죠? 여러분들 롯데제과 회장이 비싼 것만 팔아서 부자 됐어요? 싼 것도 팔아요? 껌도 팔고 또 뭣도 팔죠? 사이다. 라면 뭐 이런 거 뭐 1,000원짜리 팔잖아요. 그죠? 우리 행오버 조스도 5,000원짜리인데 걔네는 1,000원 팔고 회장 소리 들어요. 다 이런 거야, 이런 거. 작은 데에서 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초보고 초보가 아니냐는 자기 스스로 초보라고 생각하면 초보인 거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생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은 나중에 3년을 하시든 5년을 하시든 7년을 하시든 작은 거 무시하지 말고 작은 거 큰 거 경계를 두지 말고 물건의 종목 경계를 두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전천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 뭐죠? 비행기도 전천후 폭격기 그러면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죠. 보면 공대공 미사일 있고 지대공 미사일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투기가 떠서 전투기끼리 싸우는 게 공대공. 가다가 밑에 있는 육군 쏘는 거를 공대지라 그러나? 공대지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걸 둘 다 해.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순서를 정하냐면 자기가 가진 돈의 규모로 순서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로 정하냐면 자기의 처지. 그러니까 돈하고 상관없는 처지. 돈하고 관계 있는 처지면 괜찮겠죠? 그죠? 돈하고 상관없는 처지를 넣어 여기에다가. 근데 뭐 라면을 하는데 넣을 게 없으니까 라면 안에다 뭘 넣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막 아무거나 양념 막 때려 넣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예요. 주변에 양념이 없어도 간장이나 뭐 이런 거 안 넣어야 될 것들은 안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처지를 투자할 때 막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그런 거에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막 해줘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 그래서 돈은 제정신을 가져야 번다라고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게 우리가 술이 취하면은 운전이 평상시 하던 운전도 잘 못하게 되죠. 술 진짜 좀 먹으면은 판단력이 사실 살짝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그 감각도 좀 떨어지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자기가 갖는 어떤 사소한 관념들이 결론적으로 좋은 물건 앞에 딱 서면은 취하는 것처럼 이상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기수 스파레주 기수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가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거기는 상가가 4층짜리 상가였고요. 5층인가 4층인데 한 8억인가를 써도 실제 들어가는 돈이 4천, 5천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도 월세도 한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예요. 시세 차익도 있겠죠? 아주 좋아. 그러면 중요한 거는 수익률 표대로 입찰을 보는 거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시세조사를 아무리 잘하고 좋은 물건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면 뭐합니까? 눈으로만 구경만 하는 거지. 잡는 것은 1등이 잡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좋아서 굉장히 마음도 이렇게 흥분이 된 상태였는데 대신 이 수익률표를 딱 쓰고 수익률표에 근거해서 내가 먹을 만큼만 먹고 딱 풀베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누구나 그래요. 물건을 이제 입찰 보려고 법원에 점점 가까워 가면 가까워 갈수록 생각이 점점점 더 쓰려고 합니까? 덜 쓰려고 합니까? 덜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점점점 떨어지려고 계속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 가보면은 100m 결승전 하면은 어떻게든 1등 하려고 줄도 서고 뭐 오바해서 출발도 하고 막 그 난리를 치잖아요. 시간이 막 농구도 한 5분 남겨놓으면 더 미친 듯이 반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경매쟁이들은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덜 힘을 쓰는 거야. 덜 쓰려고 하고 안 나가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한두 번만 해봐도 우리도 시간이 이제 앞당겨지면은 막 난리잖아요. 막 축구도 그렇고 더 빨리 더 뭐 이렇게 안절부절 해야 되는데 입찰일 당일날 점점점 한 11시가 가까울수록 생각이 점점 후퇴하는 거야. 이유를 달아.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러죠. 이유를 계속 답니다. 그래서 대화를 딱 해보면 이래서 저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는 딱 듣자마자 알죠. 아, 이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인지 소극적인 사람인지 여러분도 즉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그 남편들이 야, 2개월 있다 우리 하와이로 놀러 가자. 근데 한 달쯤 되니까 점점 야, 하와이는 좀 멀지 않냐? 거제도 어떠냐, 거제도. 야, 차도 막히고 여름에 다 가봤자 거기야, 여기 앞에 거기 갔다 오자. 점점 그러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똑같은 거야. 입찰장에 가면 갈수록 점점점 힘을 빼요. 점점 자기가 뺍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이제 막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을 힘을 실어줍니다. 떨어지려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아, 떨어지려고 시동 거시는군요. 그러면 아니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논리를 제공하죠. 근데 그런 논리를 무슨 논리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워내잖아 우리가. 그래 놓고서는 제가 늘 하는 소리가 1시간이 안 되면 후회가 반드시 올 건데 괜찮겠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후회가 우리가 사놓고 뭐 1년 있다 후회하면은 모르는데 이거는 정말 1시간 안에 후회가 오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후회가 옵니다. 그래도 안 보여. 안 들려. 그래 놓고 나서 떨어지면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에 빠지죠? 슬럼프에 빠집니다. 통상 그래. 그러니까 원래 슬럼프는 고수들의 전유물이거든요. 하수는 원래 못하는데 뭔 슬럼프야? 고수는 잘하다가 못할 때 슬럼프가 오는 거지. 맞죠? 그런데 경매 쪽에는 하수들이 슬럼프가 그렇게 자주 빠집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회복하는데 한 몇 달씩 걸려요. 아, 신기해. 그것도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 없으면은 슬럼프가 몇 년 가버리고, 옆에서 그래도 또 듣는 몇 달 후에 들으면은, 야, 누구는 이렇게 한대. 그러면, 반성도 되면서 다시 힘을 내죠. 그러니까 또 주변에 자기 동료가 없으면 또 그게 또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통상. 그게 경매 초보가 입문했다가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대부분의 유형들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것도 경매도 사업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주다. 그래서 약간 위기가 온다. 아, 약간 좀 모험을 해야 되는 시기에 소심하면 사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게 이제 그 교과 소개 겸 해서 인트로 강의를 한 거고요. 오늘은 이제 경매 진행 절차하고 공매 진행 절차 중에 이거를 이제 맛보기 형태로 할 겁니다. 5페이지 보시면요. 1번 이름, 나이, 거주지, 하는 일, 지원 동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를 다 할 거거든요. 그래도 4번 정도는 만나야 뵀잖아요. 그죠? 옛날에 8번 할 때는 초보 탈출 중에서도 중간에 자기들끼리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그랬습니다. 8번 하니까. 그런데 이제 4번 정도 하니까 그럴 시간은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는 뭐 끝나고 호프 한잔 하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여러분끼리 먹는 거예요. 각출해서 알아서. 그래도 그렇게 마주대야 하는데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눈인사라도 해야 되니까.